삼성의 비밀병기, 그런데 동시에 엄청난 약점을 안고 있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언 디바이스인데요. 오늘 이 투자 보고서를 통해 과연 이 회사가 AI 시대의 숨은 강자가 될지 아니면 재무적 위험에 무너질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이 작은 기술 회사가 과연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 거대한 AI 시장의 파도를 제대로 탈 수 있을까? 보고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혼성신호 시스템 온칩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현실 세계의 소리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디지털 신호로, 또 그 반대로 실시간 통역해주는 만능 번역기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기술력이 아이언 디바이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순서로 아이언 디바이스의 밝은 미래, 즉 긍정론과 어두운 현실, 비관론을 차례로 짚어볼 겁니다. 과연 어느 쪽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을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언더독 기술 챔피언으로서의 아이언 디바이스입니다. 이 회사는 자체 공장 없이 오직 머리, 즉 설계도 하나로 승부하는 태블릿 기업인데요. 하지만 그 작은 규모와는 달리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 구조는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그만큼 위험합니다. 보세요. 매출의 80% 이상이 스마트 파워 앰프라는 단 하나의 제품에서 나옵니다. 사실상 회사의 명운이 이 칩 하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매출의 95% 이상이 단 한 곳, 바로 삼성전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고객은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동시에 삼성이 등을 돌리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불안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왜 그렇게 주목받는지 그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대한 바람이 어떻게 아이언 디바이스의 돛을 가득 채워줄 수 있을지 그 성장 스토리를 시작해보죠. 여기서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바로 AI가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AI랑 제대로 대화하려면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음성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언 디바이스의 고성능 오디오 칩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결정적인 건 삼성이 최신 폰에 칩을 하나가 아니라 스테레오 사운드를 위해 2개씩 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장 크기가 그냥 순식간에 2배로 뻥 튀게 된 셈이니까요. 시장을 보면요, 이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아요. 애플이라는 거대한 성을 지키는 시러스 로직이라는 골리앗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는 그 외의 모든 시장, 특히 삼성을 등에 업은 다윗인 셈이죠. 이미 일본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몰아낸 전적이 있을 만큼 기술력만큼은 확실히 입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단순히 스마트폰에만 목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노트북이나 모니터로 제품을 확장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소리와 진동을 결합한 차세대 칩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봇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 회사 대박 나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 왜 이 회사는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아킬레스건인 지속적인 적자 문제를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매출은 분명히 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영업손실은 거의 그대로죠. 22년에도 35억 적자, 23년에도 35억 적자. 이건 뭐랄까, 장사는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지속되는 영업 적자이다. 이 한 문장이 현재 아이언 디바이스가 처한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위험이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재무제표 밖에도 이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거든요. 주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핵심 리스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니 해도 삼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둘째, 방금 본 것처럼 돈을 못 번다는 수익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아주 골치 아픈데 바로 오버행이라고 불리는 잠재적인 주식 폭탄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숫자, 바로 이겁니다. 250만. 이게 그냥 250만 주라는 숫자가 아니고요. 앞으로 주가를 짓누를 수 있는 거대한 무게추를 의미합니다. 이 250만 주가 뭐냐면요. 2026년 9월에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회사가 좀 잘 돼서 주가가 오를만 하면 이 거대한 매물벽이 나타나서 주가를 꾹 눌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제 팔고 나가야지 하는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걸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명확한데 과연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얼마일까요? 보고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분석 보고서가 제시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480억 원 정도 되는데 목표는 900억 원입니다. 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2배나 오른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엔 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주가가요, 최고점 대비 무려 85%나 폭락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리스크들이 이미 이 가격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즉,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정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보고서는 어떤 최종 판결을 내렸을까요? 최종적으로 저울에 달아보면 이렇습니다. 장점 쪽에는 독보적인 기술력, AI라는 시대적 순풍, 그리고 더는 빠질 곳이 없다는 가격 매력이 있고요. 반대쪽 단점에는 삼성이라는 단일 고객 리스크, 2026년에 터질지 모르는 오버행 폭탄, 그리고 고질적인 적자 구조가 있습니다. 결국 아이언 디바이스는 지금 거대한 기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과연 이 독보적인 기술력이 모든 약점을 씹어먹고 회사를 새로운 경지로 이끌까요? 아니면 냉혹한 재무적 현실이라는 중력에 발목이 잡히고 말까요?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